XSFM입니다. I, D, W, K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로 11년째 근무 중이고 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본부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지회장을 하고 있는 임종민입니다. 예. 이날이 왔네요. 네, 하여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게스트분들처럼 책을 쓰거나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22일에 서울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네이버 지회장님이랑 함께 패널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되게 엄청 횡설수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는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피디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서울인권센터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끝나고 시간 되면 좀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그런 마음 반이랑 또 반가운 마음 반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방송 이야기 하시면서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날 있던 토론회에서도 저는 구석에 이렇게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질문에 답변 몇 마디 그때도 뭐 횡설수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건가 보다 하고선 그냥 가볍게 승낙을 했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저는 아직 방송을 못 들은 상태에서 자기가 방송을 들었는데 출연진이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화면 공개됐다고 해서 한 얘기가, 야, 너 어떡하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들었거든요. 출연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완전 망했다. 왜냐면 좀 유명한 게스트님들 사이에서 나는 또 되게 횡설수설을 할 건데 내가 공개방송 다 망치게 생겼다.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탈떡 없이 잘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 아저씨래 제가 이렇게 폐를 끼치고 내가 강제 탈떡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2019년도는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가 오늘이 왔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러다가 제가 12월 중순쯤에 출연진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한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방송으로 목소리만 듣던 분들을 이제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연예인 만나면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팬이에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계속 눈 못 마주치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후자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유피디님이 막 뭐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신기하다. 방송 듣는 것 같다. 친구한테 자랑해야겠다. 그리고 난 망했다.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이나 비정규님께서 아이패드를 딱 꺼내셔가지고 아이펜? 그걸로 막 타타타타타 쓰시면서 마감은 언제까지죠? 막 타타타 막 이렇게 쓰시고 막 하이라이트 막 이렇게 주시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글 쓰고 강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7년간 탈떡 없이 꾸준히 방송을 청취한 청취자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5분간 여기서 빵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수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5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 오브 카인드가 아니고 원 오브 댐으로서 여러분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서 그냥 15분 동안만 제가 딱 청취자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가 뭔데 대표를 해! 라고 하셔도 제가 이제 와서 주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듣는 에피소드는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많게는 10번 이상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바로 17년 5월 26일에 올라온 그 225B 새 정부에 바란다 정규직화로 가는 험난한 길이었거든요. 제가 4월 말에 비상구 상담을 했고 이 에피소드가 올라온 시기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이 SPC에다가 협력사 직원들 전부 본사전환 시켜라. 공문을 보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혀서 쟤 누군지 찾아라.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계속 들은 거예요. 듣다가 저는 이제 본사전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회사가 그냥 뿅 바뀌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안에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우리도 단순히 그냥 정규직화 시켜달라, 본사전환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이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방송이었고, 근데 이게 들으면 제가 10번 이상 들었다고 했잖아요. 10번 이상 들으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뭐 불안감이 많이 치솟았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 청취한 에피소드는 230화에 누가 가장 유명한 마필 관리사를 죽음으로 몰았나 그 편이었는데 저는 그 노동조합을 만든 게 사실 열받아서 지른 거긴 한데 노동자나 그리고 노동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고당했다고 복직투쟁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가족이나 본인한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일자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흔한 네이버 댓글 같은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내일을 사랑하는 노동자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준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방송 말미에 유피디님이 이 내용을 계속 후속 취재해서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왜요? 절반 정도 해결됐대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조합원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다. 왜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가고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는지 본인이 노동조합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경험을 해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도 놀랍게도 그 알실에서 저를 위한 맞춤 방송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235화 시사 아카데미 노동자 개념의 확장편,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혜 간부들한테 제가 이거 꼭 들어라 강요하고 제 차에 탄 조합원들은 강제 청취시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귀 심심할 때 찾아서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듣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 그래도 좀 노점을 좀 먹고 듣는 거랑 이렇게 들리는 그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래건 소장님 내 삶을 앗아가는 손배 가은이 편을 듣고 제가 노동조합 만들고 그 기사님들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래서 파업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제발 언제 빨리 파업할 거예요? 빨리 파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노조를 하면 당연히 파업을 하고 손배를 당해서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그럼 불법 파업, 합법 파업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설명을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인생이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사진에 신발 던졌다고 몇 억씩 청구를 당한다면 어떨까 상상하면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암담한 마음이 들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되게 지금 엄청 많은 그렇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설명하자면 노조를 시작하고 되게 힘들었었던 게 회사랑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사진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원래 거의 안 찍어요. 카메라에 핸드폰에도 셀카로 돼 있는 건 한 2장 정도? 아예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쁘게 찍고 이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그지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엄청 그지같이 나오는 거야 맨날. 근데 그지같이 나오니까 맨날 사진 찍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찍으니까 또 더 그지같이 나오고 내가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게 마주치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보고 막 빨리 스크롤해서 넘기고 사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노조 특성상 조합원들이 그 지회장의 얼굴을 몰라요, 잘. 다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조합원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얼평을 당한 거예요. 그분 딴에는 칭찬이라고, 사진으로 볼 땐 좀 그랬는데, 실물은 좀 괜찮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띵 하고, 정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고마운 조합원이시니까 웃으면서 그냥 예, 실물이 낫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이제 친한 지인들이 저한테 이게 너 뭐가 힘들지 뭐 그러면 나는 회사랑 싸우는 것보다 내 사진이랑 싸우는 게 더 힘들다. 그랬는데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알실에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내려준 게 바로 홍소라님의 나를 알기 싫었다 그 편이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그게 제 귀랑 탁탁탁 맞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그 편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치유되고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사진은 계속 그지같이 나옵니다. 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제 마음은 좀 편해지고 그렇게 좀 편해졌죠. 바뀌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알실은 저에게 노동조합을 결심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 또 개인적인 마음의 치유까지 해준 고마운 방송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그 300회 공개방송 주제를 들었을 때 세상을 바꾸지 못한 15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거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다만 저 한 사람의 인생은 크게 영향을 받고 바뀌었고 그 결과가 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 알실을 통해서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연장도 이제 매진을 시키신 거겠죠. 그래서 12월 말에 제가 출연한 방송에 나가고 제가 그 당시에 12월 30일이랑 17년 12월 30일이랑 18년 1월 1일 막 그쯤에 제가 수서에 거기에 이제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님의 점포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그 알실 청취자라고 들었다고 너무 이렇게 응원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게 왜 웃기지? 세상 합리적이네요. 네. 투쟁기금 같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서 청취자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왜 웃기지? 근데 청취자들이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청취자들이 연대를 하고 있구나 신기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때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연대하고 그게 또다시 방송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삶의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처럼요. 몽키디 루핏이죠. 그래서 청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대를 하고 동료가 된다면 그러면 진짜로 좀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유피디님이 계속 방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 오래오래 나오기 위해서 유피디님이 건강을 빌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린 지회장이었습니다. XSFM입니다.